브리핑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 만에 최종적인 보상 합의서가 작성됐습니다. 최종 보상안은 주거 지원비 명목으로 가구당 1억 4천만 원을 무이자 대여하고 이사비로는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비어있는 서울 오피스 빌딩 비율이 올 들어 가장 낮았고 임대료는 소폭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사무실 복귀가 늘면서 오피스 임대차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동결하면서 세금 부담이 낮아졌지만 빌라 주민들은 역전세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이 고사 위기에 처하면서 중소건설사들의 연쇄적인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중년의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을 때 크게 주부들은 두 가지 걱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돈 걱정이고요. 두 번째는 삼시세끼 집에서 챙겨 먹여야 하는 삼식이 걱정이라고 하네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실제로 이 남편이 60세 이전에 퇴직을 한다면 고민이 더 깊어질 텐데요. 60세 이후까지 매일 출근할 곳이 있고 또 돈을 벌어올 곳이 있다면 참 좋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어딘가 따박따박 돈이 들어온다면 그런 투자를 해놓는다면 더 좋을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노후를 보내고 계신가요? 또 어떤 노후를 꿈꾸고 계신가요? 너무 고된 일상이 내 노후까지 잡아먹지 않도록 저희가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언제든 고민되는 내용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벌써 11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또 힘차게 여러분의 고민 만나고 또 해결해 드려야 할 텐데요. 함께해 주신 부동산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공시 가격이 내년에 지금 올해와 똑같이 지금 동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 사기 여파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임대차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공시가격 126%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가가 동결이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빌라 전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를 갖고 계시는 분,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셨거나 아니면 빌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요즘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공시가격 126% 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세 가격을 통제를 하는 거죠. 가격을 통제를 이 가격을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가격을 통제를 한다라는 거는요, 필연적으로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는 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2017년부터 21년도까지 아파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에, 그러니까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막았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이 안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급이 안 된 만큼 가격이 폭등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인위적으로 가격 통제를 한다?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면서 앞으로 엄청난 아까 시한폭탄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시한폭탄이 아니라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도심에서 이 아파트로 가기 전인 어떻게 보면 주거 사다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워낙 높잖아요. 높기 때문에 아파트로 한 번에 가기에는 좀 어렵고 중간에 어떻게 보면 좀 서민주택인
이 빌라라든가 이런 다세대 연립주택에 좀 거주를 하시다가 아파트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서민주택들이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그만큼 나중에는 서민들에 대한 주거 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과거를 보면 항상 공급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이제 가격으로 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건 항상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돌고 돌기 때문에 이 시장이라는 건 내가 진입을 할 때라든가 엑시트를 할 때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 아니면 매도에 대한 타이밍, 그다음에 갈아타기에 대한 타이밍, 예,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돌고 돌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늘 부동산 고민 오늘 그 부동산 고민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이 타이밍에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자세하게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 과거에 이렇게 하니까 된다고 했어 라는 옛날 충고, 옛날 고민 해결 믿고 그대로 실행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신다면 방송 시간 통해서 성심성의껏 도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아파트는 사긴 너무 힘든 것 같고 내가 좀 시간을 투자해서 긴 호흡으로 재개발 투자를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투자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또 귀한 시간,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창현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먼저 무료 세미나 안내 자세히 부탁드려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막으면서 아파트 공급이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파트 공급이 안 됐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아까 2017년부터의 가격 폭등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공급 기반 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 지금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예전하고 이제 과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변화가 됐다라는 거죠. 사업에 대한 속도도 상당히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용적률 상향이라던가 이런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 쪽에 좀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뭐 재개발 쪽에 뭐 소액으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재건축 쪽에 또 이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제가 최근에 상담을 해보면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보면 전체적으로 주택 거래량은 상당히 줄어들었죠. 예, 주택 거래량은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대략 우리가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이라던가 예를 들어 뭐 여의도 일대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거래량이 어떻게 보면 호재 때문에 이제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지금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실 때 이 돈이 흘러가는 길목을 좀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돈이 흘러가는 길목이요, 바로 정비 사업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는요, 정비 사업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에 뭐 어떻게 보면 과거하고 지금하고 이제 달라진 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또 투자해야 되나, 이런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방법론까지 제가 자세하게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창현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바로 내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좀 뜻깊고 알차게 보내고 싶다 하신다면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번호 통해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부동산 고민 만나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아.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네, 용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네, 그 청파동이나 온효로 네, 이쪽으로 들렸거든요. 네, 지난주에. 근데 전에도 한번 들렸었는데, 네, 그 온효로 쪽으로 음. 가격대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한 6억대 이상 투자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집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용산 쪽에 투자를 하면은 뭐 취득세가 뭐 8%인가 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부담이 되고, 네, 근데 지난번에 그 들렸던 부동산에서 어제 연락이 왔어요. 네, 근데 그 효창동 그 옆에 그 재개발하고 있다고 그래서 재개발 옆에 네, 그 공덕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공덕동에 네, 물건을 추천을 해주는데 네,
제가 지금 현재 투자할 금액은 한 2억 5천 정도밖에 없거든요. 아, 네. 그 마포 공덕동 쪽에 투자하면은 취득세 문제라든가 네. 투자를 해도 괜찮을 건지 네.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주택 상황이라 사실 용산은 아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세금적인 부담도 있고 그리고 금액도 너무 커서 이거를 용산 바로 옆 지역인 공덕 쪽으로 투자처를 좀 옮겨봐도 괜찮은지 좀 예, 고민을 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번 대표님과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그럼 이제 공덕동 일대 보신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예, 지금 아니, 이제- 공유권 본 거 아니고요. 아, 연락을 그- 받으셨어요? 예, 예,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 저희 예. 원효로하고 청파동 쪽 들렀는데 그 금액이 안 맞는다고. 그쪽은 이제 투자 금액이 지금 많이 높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일단 또 공- 문제가 공덕동 되는 좀 게 추천을 해더라고요. 예,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지금 투기가열지구로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취득세 이제 중과가 있고요, 그죠?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취득세 중과가 있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무래도 지금 내가 투자 자금은 또 한정적인데 또 취득세에 대한 부담까지 따르니까 예, 지금 용산이 조금 좀 사실은 2억 중반대로는 용산이 좀 어렵죠. 지금 보고 계시는 예, 지역은요,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용산을 보면요, 예, 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자, 용산을 보면 여기가 지금 이제 서계동, 그죠?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청파동 일대, 청파동 뭐 1가, 2가, 3가, 예, 그 네. 다음에 여기 원효로, 그죠? 예, 원효로 1가, 예, 네, 그 다음에 효창공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옆에가 이제 효창동이고요, 예, 예, 효창동인데, 자, 여기 지금 이제 서계청파, 제가 보시면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네, 여기 서계청파 구역이요, 22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예, 작년에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청파동 이제 2가 일대가 21년도에 지금 또 신속통합계획으로 이제 선정이 됐고요. 예. 아,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가 이제 청파 1구역이죠. 예, 청파 1구역이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청자께서 말씀하신 데가 원효로 1가 쪽, 지금 역세권 개발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예, 효창공원역에서 양 사이드로 해서 여기가 이쪽은 이제 효창동 역세권 개발, 이쪽은 원효로 역세권 개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덕동 일대가 지금 이제 바로 여기 아까 그 21년도에 여기 그 청파 2구역이라고 해서 신속통합계획 선정된 데가요. 그 당시에 네. 옆에 여기 요 지역 있죠. 요 지역. 네. 예, 청파동 바로 옆에가 여기가 똑같이 21년도에 이제 공덕동 일대가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이 됐어요. 네. 아, 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때요? 청파동 바로 옆에 지금 공덕동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자, 얘네가 지금 투자 금액이 얼마 정도가 차이 나냐면요. 지금 용산구는 청파동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또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공덕동은 마포구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딱 그 동일 생활권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계청파 원효로 일대가 용산이지만은 지금 마포 생활권이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공덕동 일대가 지금 마포 생활권이지만 지금 용산이랑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용산 생활권이잖아요. 네, 네, 즉 여기는요. 동일 생활권이에요. 네, 예, 동일 생활권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금액도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아, 이해되세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공덕동이나 청파동이나 효창동이나 원효로나 여기 다 어차피 여기 마포 동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동일 네. 생활권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난다라는 거죠. 네, 예, 물론 그렇습니다. 청파동 네, 일대가 조금 더 투자 금액이 높기는 합니다. 근데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지하철 접근성이 좋아서 그래요. 아, 예, 여기 아무래도 21년도에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된 공덕동 일대는 지하철이 여기 공덕역에서 좀 멀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 차이예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하철 접근성을 만약에 지하철 접근성, 그러니까 이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비슷하다고 하면 투자 예. 금액은 사실 비슷한 거거든요. 예, 왜? 예. 동일 생활권이잖아요, 그죠? 네, 네, 예.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데가 제가 어딘지는 알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컬러로 한번 다시 빨간색으로 좀 이쪽 일대예요. 여기 공덕역 인근에 예, 예, 공덕역 인근일 거예요, 그죠? 네, 예, 공덕역 인근에 여기가 마지막 남은 이제 신공덕동이라고. 예. 예, 예, 신공덕동이라고 여기가 노후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뭐 서계동이라든가 청파동이라든가 원효로라든가 효창도 돌아다녀 보셨으면 여기 같은 예. 경우는 사실 쪼개기가 엄청나게 됐어요. 아, 예. 여기 빌라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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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쪼개기가 이제 됐다라는 거는 서울은요. 네, 재개발 역사하고요. 쪼개기 역사하고 똑같아요. 아,
예, 우리가 쪼개기가 안 되면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쪼개기라는 거는 개발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 뭐 신축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쪼개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쪼개기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큰 단독주택을 사야 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대로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쪼개기가 어떤 분들은 보면 좀 안 좋게 생각하는데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자, 쪼개기가 이루어진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거예요. 그죠? 네. 예,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는 지역은 쪼개지지도 않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쪼개기가 되면 우리가 뭐 장점은 좀 소액 투자로 이제 투자가 이제 가능하다. 그죠? 네. 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근데 단점은 어떤 거냐면 좀 조합원 비율이 좀 높아진다. 그죠? 아. 예, 소유자 수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예, 예. 또 하나 또 장점은 요게 좀 단점인데 또 장점은 소액 투자 가능하고 투자자들의 또 관심도가 높은 데가 쪼개기가 되는 거고 또 네. 하나가 쪼개기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대거 들어오면서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쪼개기가 엄청나게 된 지역이긴 한데 요 네. 지역들이 최근에 1, 2년 사이에 다 지정이 돼 버렸잖아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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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투자자니까 다 이쪽은 개발을 염두에 두고 매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이 좀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개발에 상당히 호의적이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여기 있죠. 아까 말씀 여기 공덕역 앞에. 예.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지금 효창동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효창동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금액이 다 지금 5억대 이상이에요. 아마 알아보셨으면. 그죠? 6억대다 넘어가던데요. 예. 그러니까 이쪽은 다 이제 5억대, 6억대고요. 네.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지역 여기 신공덕동대 여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을 보면 효창공원역보다는 커트러블 역세권이 공덕역 역세권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다음에 여기가요. 쪼개기가 안 돼 있어요. 아. 쪼개기가 안 돼 있다라는 건 노후도가 상당히 높겠죠. 그렇죠? 네. 노후도가 여기가 거의 뭐 한 80% 이상이에요. 아. 예, 한번 80% 가봐야 이상이고요. 쪼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보면 빌라들이 별로 없어요. 네. 자, 그럼 빌라들이 별로 없다라는 건 뭐예요?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시면 예.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요 일대인데 여기가 지금 효창공원이랑 바로 붙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럼 나중에 요 지역이 개발이 되면 앞에 공덕역, 그다음에 남동 쪽으로 지금 공원, 그러니까 파크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서계청파 공덕동 일대 여기가 지금 동일 생활권인데 여기에서요 유일하게 지금 아직 때가 안 묻은 지역입니다. 아. 그러니까 모든 지역들이 얘 빼고는 다 지정이 됐잖아요. 지금 2년 사이에, 그죠? 예. 그래서 마지막 남은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투자 금액이 2억 5천 정도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차피 동일 생활권인데 투자 금액이 2억 5천인데 쪼개기도 안 돼 있고 노후도도 더 높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지금 동의서 진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들어가긴 할 거예요. 지금 여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동의서 진구가 들어가면 효창동하고 그냥 가격 똑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아. 예, 이해되시죠? 예, 예.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항상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뭐 그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이 주변의 히스토리를 알고요. 그다음에 주변의 가격하고 비교를 해보면 얘가 네. 투자에 대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가 우리가 판단에 쓴다라는 거죠. 아, 예. 예,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 6억 투자인데 여기 2억 5천 투자야? 되게 싼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예. 그죠? 이해되시죠? 예, 예. 예, 예. 예, 자, 그럼 감사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번 임장 한번 해보시고요. 예, 예. 예, 좀 매수 당장 쪽으로 가봐야겠네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아직 전화만 받으신 상태였으니까 이제 꼭 임장 활동 가셔서 좀 마음 편하게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찬성 의견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아, 저는 부모님이 네, 상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지금 팔아야 되나 그냥 둬야 되나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고시원을 하고 있는 상가주택을 부모님께서 보유하고 계시는데 아니 걱정을 하고 있다고 지금 어떻게 걱정을 할까 하고 망설이고 계신다고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부모님이 어떤 상가주택 보유하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1층하고 2층은 상가로 돼 있고요. 네. 3층은
주택으로 임대를 놓고 4층에 지금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고. 계시거든요. 예, 예, 네, 총 거주하고 4층 계시거든요. 건물인데 저희가 정확한 네. 상담을 위해서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주소는 그 논현동 쪽인데요. 네. 주소는 말씀 그렇고 주시기 어려우면 큰 예. 건물이나 주변의 위치만 예. 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한 논현역에서 한 도보로 한 7, 8분? 논현역에서 정도면은, 가까운 예, 네. 네, 네, 상가주택 네, 네. 4층짜리 한번 네, 네.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만한 곳인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먼저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논현동에 지금 상가주택 갖고 계신다고요? 네,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부모님께서. 갖고 계시는데 예. 부모님이 너무 노령이시라 아, 이것을 지금 처분을 해야 될까 예. 하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매도를 해도 되는지 더 두고 있어야 대지가 몇 되는지. 평이죠? 한 70평 정도 돼요. 예, 지금 지도가 잘 안 나와서요. 예, 일단은 뭐 네. 그냥 크게만 보겠습니다. 예, 지도가 좀 안 나오네요. 예. 네. 여기 논현역이고요. 예, 논현역이고 지금 논현동 일대 여기 지금 먹자골목 인근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네. 자, 근데 지금 대지가 아까 몇 평이라고 하셨죠? 70평이요. 70평이요. 예. 네. 이거 지금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을 지금 잡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매도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 예, 그래요? 일단은 지금 매도하시면 제일 싸게 매도하시는 겁니다. 지금 싸게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 예, 그래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네. 이 강남이라는 지역이요. 자, 네. 이거 좀 지도가 안 나오니까 그냥 판서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네. 이 강남이라는 지역이 최근에 보면 그 우리 시청자님 우리 부모님께서 갖고 계신 논현동 일대도 꼬마 네. 빌딩들이 많이 신축이 됐을 거예요. 네네, 맞아요. 이 강남이라는 지역이 한 4, 네. 5년 전부터 꼬마 빌딩 붐이 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뭐 상가주택이라던가 네. 상가주택이라던가 아니면 다가구 주택 아니면 단독주택 이런 네. 것들을 허물고요. 꼬마 네. 빌딩을 많이 지었거든요. 예. 근데 네, 꼬마 맞아요. 빌딩은 그래도 꼬마 빌딩이 많아요. 많이 지어졌어요. 네네, 네, 그런데 네. 이 꼬마 빌딩이 많이 지어진 이유가 우리가 이 강남이라는 지역은요. 강남이라는 지역은 수익률이 낮아도 잘 팔려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네, 뭐냐면 좀 그런 우리가 면이 보통 있는 것 이런 같아요. 거죠. 우리가 지방 네.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황금성이 낮은 지역, 그러니까 살 사람이 네. 별로 없는 지역은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익률이. 네.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으니까 수익률을 높여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네. 살 사람이 많은 지역들, 내 물건을 살 사람이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낮아도 팔리겠죠. 그렇죠? 예, 일단 그렇죠. 근데 이 강남이라는 지역은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네,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수익률이 네. 낮아도 팔리는 거예요. 왜? 아. 황금성이 좋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남 쪽에 4, 5년 전부터 꼬마 빌딩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선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우리가 그전에는 금리가 상당히 낮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금리가 낮다 보니까 땅을 대출을 많이 받아서 건물을 올려서 수익률이 낮아도 팔리는 이런 구조가 이제 대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꼬마 빌딩들이 많이 신축이 됐거든요. 자, 그럼 네. 꼬마 빌딩들이 많이 신축이 된다는 거는 원재료가 되는 상가주택이라던가 다가구 주택이라던가 단독주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해서 건물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그 땅 가격이 강남의 땅 가격이 한 3, 4년 만에 2.5배가 뛰었어요. 엄청나게 네, 많이 맞아요. 올랐다라는 거죠. 네, 토지 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예, 꼬마 네. 빌딩을 지으려고 사람들이 계속 매입을 하니까. 그죠? 예, 예, 자, 예. 그래서 땅 가격이 최고점이었을 때가 작년 초였습니다. 아, 22년 초. 그때는 뭐 땅이 없어서 못 샀어요. 예. 자, 시기를 그런데 놓쳤네요, 저희가. 지금 예. 금리가 고금리죠. 네. 그렇죠? 네. 자, 네, 고금리다 보니까 지금 이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거를 매입을 해서 지금 땅 가격이 올랐으니까 매입을 해서 꼬마 빌딩 줘봤자 마이너스 수익률이에요. 아. 자, 그러면 투자자들이 이거 땅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죠. 안 사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하려고 내놔봤자 네. 싸게 매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 그러네요. 거기에다가 지금 네.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 대출 많이 받아서 건물 짓거나 아니면 매입하신 분들이 지금 사실은 월세 받아서 이자도 못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지금 이자가 지금 2배 이상이 뛰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월세 받아서 이자도 못 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내년에 내년 초부터 물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자 부담을 이제 못 이기는 물건들이 경매라든가 공매 쪽 아니면 좀 싸게 쳐서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시장에.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 상가주택 같은 경우 나중에 꼬마 빌딩을 염두에 두고 내가 투자자한테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꼬마 빌딩들이 많이 물건이 나오고요, 시장에. 그죠? 네. 자, 예. 그다음에 지금 이거를 새롭게 땅을 사서 매입할 집을 건물을 올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건물을 올릴 투자자들은 지금 적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매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지금 그냥 매도하면 가지고 그냥 있어야 싸게 되나요? 매도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제가 방법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도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금리가 전반적으로 내년 한 2분기부터는 금리가 좀 하락을 하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예. 아, 그래요? 자, 그럼 금리가 계속 하락을 하면 금리가 하락을 해서 지금 다시 예전처럼 뭐 아주 저금리로는 못 가겠죠. 그래도 지금보다 금리가 많이 하락을 하면 어떻게 보면은 다시 또 투자자는 또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럴 수 그때 있겠죠. 타이밍 아마 내년은 그냥 시장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내후년 정도에 한번 타이밍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냥 가지고 있다가 예, 지금은요 물건들도 예. 많고 이거 지어서 팔 물건들도 앞으로 많이 나올 거고 이거 지어서 할 투자자들도 없어요. 예, 아. 예,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매도라든가 충분히 매수라든가 이해됩니다. 타이밍이 상당히 네.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매도하실 의향이 있으셨으면 사실은 작년 예. 초에 매도하셨어야 됐어요. 그러네요. 시기를 예. 놓쳤네요. 예, 그래도 내후년 정도에 한번 타이밍을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잘 전달해드리고 또 그때도 해서 다시 한번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이 모아주택 등 재개발과 관련된 심의 시간을 좀 단축하면서 정말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재개발 투자 잘만 하면 로또야라고 이야기했지만 요즘에는 또 그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재개발 구역에서도 성공할 만한 구역을 잘 골라야 하고 또 피해야 할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재개발 투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을 선정해야 하는지 또 어느 지역은 좀 피해야 하는지 나 혼자 공부하기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은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재개발 상담 문의가 상당히 많잖아요. 예, 재건축 상담 문의도 많은데 특히나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재건축보다는 그래서 이제 재개발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개발 된다고 하면 시세 차익이 무조건 클 줄 아시거든요. 시세 차익이. 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재개발 투자라는 게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재건축에 우리가 뭐 월세 받으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차익형 투자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재개발을 하면 무조건 차익이 생기는지 알아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재개발이 되더라도요, 돈이 안 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우리가 피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개발 쪽에 투자하면 안 되는 지역들, 예,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자, 일단은요, 서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전성기입니다. 재건축 전성기고요. 그래서 제2의 정비사업의 전성기입니다. 왜? 서울의 도심 지역에 지속적으로 아파트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은 땅이 없잖아요. 예, 땅이 없으니까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는 재건축, 그 다음에 낡은 저층 주거 지역을 재개발하는 재개발, 이런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정비 사업이 지금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속통합계획이라든가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야 되니까 그 여건에 맞게, 각 지역 여건에 맞게 정비 사업이 좀 다양해질 필요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신속통합계획이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역세권 개발 같은 이런 정비 사업들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역들 신속통합계획으로 아니면 모아타운으로 아니면 역세권으로 동의서 진구가 시작이 되거나 아니면 선정된 지역들은 거래량이라든가 가격들이 확 오릅니다. 예,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요. 예. 자,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모든 지역이 가격이 다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자, 먼저 첫 번째로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우리가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조합 사업이에요. 이 조합 사업이라는 게 뭐냐? 각 소유, 그 정비 사업지의 소유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을 해서 조합을 결성을 해서 하는 게 조합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을 결성을 했다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시행사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법인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소유자들이 모여 있는 사업자,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정비 사업 자체가 자, 소유자들의 이익이 크지 않으면 개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들의 이익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익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정비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정비 사업은 조합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그러면 조합원들의 이익인데 조합원들의 이익은 사업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업성이. 근데 이 사업성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 자, 예를 들어 조합원 비율이 낮거나 그러니까 그 해당 구역에 소유자 수가 적으면 우리가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물량들이 더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물량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일반 분양을 통해서 일반 분양 수입이 커지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낮아지거나 아니면은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만큼 조합원의 이익이 커지는 겁니다. 자, 아니면 입지가 좋거나 자, 이게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우리가 상대적으로 좋은 입지에 있는 정비 사업지는요. 일반 분양가도 높게 하겠죠. 그렇죠? 일반 분양가도 상당히 높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 분양가가 높으니까 조합원의 이익이 커지겠죠. 그다음에 향후에 좋은 입지에 있는 지역들은 나중에 우리가 조합원들은 또 아파트로 받는데 이 받는 아파트의 자산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비 사업은 사업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분양가가 높고 향후에 자산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좋은 입지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업성이라는 거죠. 자, 최근에 또 보면요. 최근에 건축비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건축비가 지금 인건비라던가 원자재 가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분양가도 계속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가 많이 증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공사비 투자해서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남는 거 일반 분양에서 일반 분양한 수익만큼 추가 분담금 더 내고 우리가 아파트로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건축비가 최근에 상승을 하면서 사업비 자체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사업비 자체가. 자, 그러면 공사비가 늘어나니까 우리가 뭐 일반 분양가가 낮은 지역이나 조합원 비율이 낮은 지역들, 입지가 안 좋아서 이런 지역들은 사업비는 늘어났는데 일반 분양가를 못 높이니까, 즉 사업비는 늘어났는데 판매가를 못 높이니까 당연히 사업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가 상계동에서 지금 재건축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거든요. 자, 그런데 상계동이라는 지역이 뭐 아주 안 좋은 지역은 아니지만 일반 분양 아파트 가격이 아주 높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계주공 자체가 지금 추가 분담금이 상당히 높게 나온 겁니다. 일반 분양가가 높지 않으니까 당연히 조합원들이 더 부담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시공사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거 시공사랑 지금 해제를 한다라는 거죠. 예, 추가 분담금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요. 재개발 재건축을 무조건 뭐 진행한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평형 단일평형인데 최고가가 8억까지 갔다가 지금 이런 뭐 건축비도 상승하고 추가 분담금 부담이 되니까 지금 5억까지 내려온 거예요. 예, 가격이. 예, 가격이 되려 많이 떨어졌죠. 예, 진행은 많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님께서 알고 계시는 지식이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 속도에 따라서 가격이 오른다잖아요. 근데 얘는 사업이 진행이 되면 대략 가격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은요.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입지가 좋거나 아니면 조합원 비율이 상당히 낮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지역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는 지역, 즉 도심권에 입지를 해야 되고요. 예, 즉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 그다음에 우리가 재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빌라 비율이 낮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층 주거 지역이라도 빌라 비율이 낮고 단독 다가구 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 되는 건 아니다. 사업성이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를 하실 때 우리가 부동산을 많이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공부하지 말라고 하세요. 예, 공부하다가 타이밍 다 놓칩니다.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물건을 산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예, 어떤 물건이 있어요? 어떤 물건이 있어요? 물건을 산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물건을 사는 행위는요, 우리가 다른 물건하고 아니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가 필수입니다. 비교가 필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동산은 공부가 아닌 비교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도 여러분들 고민 상담 해드릴 때 항상 비교를 해드리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재개발지 같은 경우가 비교하기가 좋은 게 신속이라든가 모아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많은 지역이 지금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많은 지역이 지정이 됐는데 이 지정된 지역보다 아직 미지정 상태에 있는 지역, 즉 아직 때가 안 묻은 지역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사업성은 좋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지정된 지역과 아직 미지정된 지역과의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최근에 지정이 많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지정된 지역 인근 지역에 때가 안 묻은 지역을 틈새로 이제 공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많은 지역들이 선정이 되거나 동의서 진구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비교할 상대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기가 훨씬 더 좋아진 지금 조건입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은 공부가 아닌 물건을 사는 것이다. 예,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보면 뭐 어떤 A라는 지역이 지정이 되고 아직 B라는 지역이 미지정이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A라는 지역이 아까 제가 사업성을 말씀드렸는데 사업성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지금은 주민 제한 방식, 재개발, 재건축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제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다고 해서 먼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민들이 먼저 움직였을 뿐입니다. 예. 근데 아직 안 움직인 지역 중에 사업성이 훨씬 좋은 지역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을 이제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무조건 소액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특히나 무조건 소액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초기에 입성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저한테 항상 이게 많이 여쭤보세요. 요 지역 언제쯤 개발돼요? 요 재건축 언제쯤 끝날까요?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여쭤보시는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재개발, 재건축은 아파트가 돼야만 가격이 오르는 거야. 예. 이렇게 생각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로 언제 개발되고 안 되고 전혀 안 중요합니다. 가격과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금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아파트로 좀 개발됐습니까? 압구정동 지금 아파트로 개발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재개발 지역에서 가격이 오르는 거는요, 바로 개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근데 이 기대감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냐? 초기예요. 초기. 예, 초기 재개발 지역의 기대감이 가장 높을 지역이에요. 초기 재개발 지역이 어디냐? 동의서 준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당시가 가장 기대감이 높습니다. 가장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이 투자 금액에 대한 상승폭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초기 지역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소액 투자, 빌라 투자 하셔야 돼요. 예, 단독 다가구택 사시면 안 돼요. 자, 왜 그러냐? 우리가 뭐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뭐 재개발 지역의 지분이 크면 클수록 평가 금액이 높다. 그래서 물건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서는요, 대지 지분과 상관없이 아파트를 주는 거는요, 새 아파트를 주는 거는 원칙은 한 채입니다. 원칙은. 예, 그러니까 대지 30평 갖고 있나, 대지분 30평 갖고 있나, 아니면 대지 지분 3평 갖고 있는 빌라, 무조건 아파트 한 채 준다라는 거죠. 아파트 한 채. 자, 그러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재개발은요, 작으면 작을수록 아름답다. 물건이 작을수록,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이 작을수록 아름다운 겁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일수록 개발이 진행이 되면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더. 그렇죠? 예,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 투자자들은요, 소액 투자 물건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을 많이 찾는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일수록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됩니다. 이게 재개발이에요. 이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가격에 비해서, 그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되는 거는 소액 투자 물건일수록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됩니다. 즉, 우리가 먼저 소액으로 이제 물건을 투자해 놓고 개발이 진행이 되면 나중에 시세 차익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예, 투자 금액 대비해서. 예, 그래서 세 번째, 재개발 지역에 단독이나 다가구에서 사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작은 게 아름답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개발 쪽이나 뭐 재건축 쪽에 그러니까 정비사업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원칙 하에 투자를 하시면요, 아마 좀 투자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비사업 투자처를 고르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좀 유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좀 어떤 점은 피해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그런 지역이 어딘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한 그런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바로 내일 진행되거든요. 대표님 무료 세미나 안내 간략하게 부탁드려요. 자, 이번 주 세미나는요, 그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정비 사업이 과거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 이것들도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실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지역을 투자를 해야 되나, 또 어떤 지역을 또 피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좀 지역 분석을 통해서 투자해도 되는 지역, 투자하면 안 되는 지역 이렇게 좀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요. 좀 지역 분석을 통해서 제가 또 세미나를 또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이 정비 사업 쪽, 아니면 재개발 소액 투자 쪽, 아니면 재건축 쪽에 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네,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딸이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하고 네, 제가 좀 가진 거하고 합해서 네, 한 1억 2천 정도 가지고 네. 뭐 재개발하는 데나 이렇게 무아주택 같은 데 이런 데뭐 어디다 하면 네.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거 네.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녀분과 함께 재테크를 한 1억 2천 정도로 재개발 투자처를 찾고 계시는데 대표님께 바로 도움 받아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촌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 1억 초반 정도 자금이 있으신데, 그죠? 네, 돈이 네. 너무 적어가지고. 그래도요, 투자 금액이 작더라도 우리가 입지 좋은 데 투자하셔야 돼요. 예.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입지 안 좋은 데 투자하면 나중에 내 자산 가치가 낮아지거나 아니면은 뭐 분양가가 낮은 지역들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니면은 또 사업이 진행이 되더라도 추가 분담금 부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큰 시세 차익을 못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서울에도 투자하실 때 도심이나 부도심 지역 요쪽에는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아파트 가격이 좀 받쳐주는 지역. 예.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요. 네, 여기 청량리역이 부도심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청량이 엄청 뜨고 있더라고요. 예, 그럼 아파트가 청량리 많이 예전에 지어가지고. 우리가 뭐 좀 안 좋은 이미지, 뭐 집창촌 이미지도 있었는데 이 집창촌 있던 자리도 지금 싹 헐리고 지금 주상복합 다 올라가고 지금 입주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네네. 그리고 이 청량리역이 서울에서 앞으로 3대 거점, 그러니까는 역세권 지역에는 3대 거점이 생기는데 3대 거점이 어디냐면 하나가 강남 쪽의 삼성역이고요. 예, 또 하나가 용산 쪽의 서울역이고요. 또 하나가 청량리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교통의 3대 서로의 거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교통의 3대 거점인데 그래서 청량리 쪽이 상당히 좀 관심도가 높긴 합니다. 입지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이 또 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요 뒤쪽에 보면 요렇게 요 청량리역 뒤편에 보면 요렇게 이 청량리역의 배후 주거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가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에요. 아, 네. 예, 전농 답심 뉴타운 들어보셨죠? 예. 예, 근데 전농 답심 뉴타운 중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데 뭐 롯데캐슬, 로블레스, 뭐 레미안 이브, 레미안 미드카운티, 레미안 크레스트 여기는 다 이제 그 뉴타운이 다 끝난 거고요. 뉴타운 개발이 끝나서 아파트 다 개발이 끝난 거고요. 요 주변에 예전에 사실은 지금이야 막 정비 사업이 지금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지만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개발이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죠? 예, 또 재개발을 또 인위적으로 또 서울시에서 막았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재개발이나 뉴타운으로 구역 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조합원들이 안 가는 현장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 청량리역 뒤편에 여기 일대, 그 다음에 여기 일대, 답심리 일대, 그다음 답심리 여기 일대, 요 세 군데가 예전에 뉴타운이었다가 해제된 지역이에요. 예, 해제된 지역인데 최근에 정비 사업 많이 지정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면 어떤 지역이 지금 되고 있냐면요. 예전에 해제된 지역 중에 지금 구역 지정 요건이 맞는 지역들이 지금 지정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세 군데 중에 여기 지금 이제 역세권 시프트 얘기 나오면서 가격이 확 올라 버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2년도에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됐어요. 그러면은 뉴타운 해제 지역 중에 세 군데 중에 두 군데가 지금 지정이 됐고 마지막 한 군데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이제 답심리역 역세권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네네. 예. 그러면 자, 해제된 지역 중에 나머지가 다 됐고 지금 한 지역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노후도는 85%예요. 노후도. 네. 예, 30년 노후도가 85%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 이런 히스토리를 통해서 그러면은 뉴타운 해제 지역 중에 세 군데 중에 사실은 노후도가 제일 높은 데가 지금 마지막 남아 있는 그 답심리역 일대거든요. 근데 얘보다 노후도가 낮은 지역들이 벌써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도 조만간에 되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답심리 초등학교 근처예요. 그래서 나중에 개발이 되면 여기 또 초품화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가 물건이 아무래도 노후도가 높다 보니까 빌라들은 별로 없어요. 빌라들이. 예, 빌라들이 별로 없는데 물건 그래도 간혹가다 나오니까 잘 찾아보시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 지금 한 1억 한 2, 3천 정도 있다고 하셨죠? 네네. 예, 여기 한번 임장 한번 해보세요. 물건 잘 찾아보시면 그 정도 가격 나오거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여기 벌써 지금 주민 설명이 한번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다 지금 무르익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1억 2, 3천 정도면 아마 이쪽에 가서 보시면 아마 물건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찾아보시고요. 이쪽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답심리 근방이요. 역세권 쪽으로. 거기 감사합니다. 답심리 초등학교 근처. 예. 답심리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지역 한 군데 일러드렸으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임장활동 다녀보세요.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네.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이제 자녀들을 이제 결혼해갖고 네. 집을 하나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특례 보금자리로는 대출 받아갖고 6억 미만이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군데를 봤어요. 네. 기름동 경남 아파트하고 도남동 한신 아파트하고 두 군데를 봤는데 네. 거기가 거의 다 5억 5천에서 6억 정도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느 쪽으로 이제 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아니면은 다른 데 더 좋은 좋은 데가 곳이 있는지. 예, 그것도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알겠습니다. 않아서 바로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신혼집으로 네, 어디가 네. 좋을지 바로 말씀 네. 나눠보세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천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그 보금자리론 지금 싸게 좀 금리가 싸게 나오니까 그거 받아서 지금 매입하시려고 하시는 네. 거네요. 그죠? 네, 네. 예. 자, 경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기름뉴타운 바로 인근에 있죠. 그렇죠? 네, 네. 기름뉴타운 인근에 있고 그다음에 아까 도남동의 한신 아파트 네. 지금 여기에 있고요. 네. 그죠? 예. 네. 자, 이 경남 아파트는 여기에 조금 이제 도심 접근성은 한신 네. 아파트가 훨씬 좋네요. 그렇죠? 예, 여기는 네, 앞에 예, 4호선 우이신서간 경전철 바로 앞에 있고 얘는 이제 네, 그러니까, 우이신서간 네. 경전철이 앞이고요. 예. 자, 우리가 아까 이것도 제가 또 비교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비교해서 더 좋은 데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자, 예. 첫 번째 우리가 주택 가격에서 가장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직주 근접성이에요. 그러니까 도심과의 접근성. 아무래도 일자리와의 네. 접근성이 좋을수록 수요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요. 자, 근데 네. 경남 아파트, 이 기름동의 경남 아파트보다는 당연히 도남동에 있는 도남동이. 한신 아파트가 도심 접근성이 더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한신 쪽이 훨씬 낫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가 우리가 인문 환경이거든요. 인문 환경. 인문 네. 환경이라는 거는 주변에 상권이라던가 학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네, 근데 네. 보면은 이 경남 아파트 같은 경우가 기름 뉴타운의 학군은 괜찮은데 이쪽 학군으로 네. 배정이 안 돼요. 이쪽 학군으로. 네. 그럼 네. 그거에 비하면 차라리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 여기 주변에 그 사립 네. 초등학교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쪽 네, 라인에. 네. 예, 그래서 네. 인문적인 환경은 제가 볼 때도 한신 아파트 쪽이 훨씬 나 보이고요. 도남동 쪽이. 그다음에 세 번째 주거 쾌적성을 보면 네. 어차피 네. 주변에 다 북한산이라던가 주변에 똑같이 비슷하게 있잖아요. 산들이. 그죠? 예, 예, 주거 쾌적성은 비슷해요. 자, 그러면 네. 직주 근접과 인문적인 환경은 한신 아파트가 높고 그다음에 주거 네. 쾌적성은 서로 비슷하면 당연히 도남동에 있는 한신 한신이, 아파트로 매수를 네. 하셔야죠. 네. 예, 두 개 중에는 한신 아파트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핵심만 꼭 집어서 어느 아파트가 더 좋은지 손 들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서 자녀분의 내 집 마련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는 방송 이후에도 계속 열어둘 거거든요. 바로 내일 정창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재개발 투자와 관련된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